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기질환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 시간에 평가 과목들을 다 정리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1차 평가부터 해가지고 2차 평가, 그 다음 평가 도구도까지 진행했던 것 같고, 뭐,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목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응급처치의 원칙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최우선 순위는 기도 관리. 우리가 그냥 개인이 A, B, C를 하는 것이 아니죠. 평가의 순서와 처치의 순서를 그냥 A, B, C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순서대로 해야지만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평가 처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기도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목을 펴지 않은 상태로 기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 그래서 이제 좌트, 좌트러스터라는 그 하악견이법, 아래턱을 들어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술기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호흡 어려움에 있는 모든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산소는 무조건 100%가 아닙니다. 그 무조건 고유량도 아니죠. 그죠? 환자에게 맞는 농도와 환자에게 맞는 유량으로 적절한 산소를 공급해라 라는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병이나 손상이 있는 모든 환자에게서 저산소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소를 투여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 또한 앞서 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죠? 적정량을 적절하게 투여를 해달라. 반복과 양, 질에 대해서는 적절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같이 산소 공급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여기 물론 오타가 나와 있긴 한데 정상적이고 적절한 산소 상태는 정사산소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능한 환자 정상 상태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저산소증이나 고산소혈증은 피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웬만해서는 환자가 그 SpO2 수치를 보고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산소를 투여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적어서 환자가 저산소증이 유지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또 반대로 이 환자가 산소가 매우 필요한 환자라고 오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투여하는 것도 위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 관련된 내용도 이제 보실 건데 산소 혈중, 뭐 자르유리기, 활성산소, 산화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세포막을 파괴시키는 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산화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그냥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처치에선 중요하잖아요. 저산소증 치료를 위해서 산소를 투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고산소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쓰라고? 면박산소 측정기를 쓰라는 겁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산소를 투여할 건지에 대해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적절한 산소 농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어, 이름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상기도 막힘입니다. 기도 폐쇄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들도 아닐 것 같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이완된 혀.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눕게 되면 혀가 기도를 막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기본 심폐소생술을 배웠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실 때 고개를 젖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심전증 환자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근의 긴장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래턱에 붙어 있던 혀가 밑으로 축 중력에 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유지를 하지 않으면 고개를 젖히지 않으면 계속 기도 폐쇄가 된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쪽에 보시면 카베 코로나리라는 말이 있는데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제 음식물을 먹다가 뭐에 걸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리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뭐 여기서는 술과 함께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뭐 이런 말들도 써져 있긴 한데 뭐 알코올은 아시다시피 중추신경계 마비를 억제를 일으키는 약물이 물질이기 때문에 같이 먹었을 경우 약간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음식을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말고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화상이나 알러지 반응의 결과로 목이 부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기도에 부종이 생겨서 막힐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같은 경우에는 부분 그리고 완전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완전은 응급처치가 요구될 수 있겠다.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 기침, 청색증, 호흡곤란의 증후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흔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냥 써져 있는 거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강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부분들이니까 강제적으로 외우려고 하시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평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뭐 어려운 것도 이것도 안 없죠, 그죠? 상황 자체가 전화 신고를 했을 때 뭐 먹다가 말을 못하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다 할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쭉쭉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어, 화상 환자, 외상 환자, 뭐 알러지 환자 아까 전에 다 얘기를 했었죠, 그죠?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다 확인을 해볼 건데 뭐 음식을 먹다가 아닌데 그냥 다른 걸 먹거나 혹은 뭐 벌에 쏘이거나 뭐 다른 원인이서 이제 알러지 반응이 피부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숨쉬기 힘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기도 부종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호흡의 노력이 증가한 상태를 확인해라, 평가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평가 맨 마지막에 이제 언급되었던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화특장 같은 것들이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거고, 뭐 응급처치는 당연하게도 기도를 개방하고 유지해 주는 것이 이제 응급처치가 되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 각자 보시게 되면 뭐 이것도 뭐 되게 어려울 건 없어요. 하인리입법 해주시면 돼요. 하인리입법. 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 하인리입법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의식이 없다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심폐소생술입니다. 뭐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없죠. 너무나 쉬운 부분들. 의식이 있으면 하인리입법, 없으면 심폐소생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 보시게 되면 후도 보정, 그러니까 이물질에 의한 심정지나 혹은 기도 폐쇄 같은 것들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제 요런 기도유지 방법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산소 공급을 해주신 거는 당연한 것들인 거고, 그 다음 막힌 부분 아래에 공기를 가득 밀어 넣어야 된다라는 말로 써져 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이제 힘드니까 기도 부종으로 인해서 환자가 적절한 환기를 할 수 없어서 적절한 환기를 위해서는 무슨 우리가 원래 숨 쉴 때는 음압이지만 필요하러 할 때는 양압, 강제로 밀어넣는 힘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호흡의 압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에피네프린과 같은 그 기관지 확장제를 쓸 수도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디페이비히드라멘이라는 항히스타민제들도 이제 뭐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비심리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중군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폐부종의 한 형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폐부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심인성 폐부종 환자는 정서압의 증가로 인해서 강질 공간 내에 체액이 축적되게 됨에 따라 이제 폐부종의 증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특화성의 증대, 그 다음에 체액 제거 능력이 저하되어서 생긴 것. 그러니까 혈관 안에 있는 혈장 성분들은 바깥으로 빠지고, 그리고 폐포 안에 있는 체액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 걷어내는 능력도 떨어지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흘러나오는 양은 많아지고 제거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폐포 안에 축적이 되더라. 뭐가? 혈장 성분들이 축적이 되더라. 액체가 차더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요 곤란 증후군이 생길 수 있겠다.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다 외우시겠어요, 그죠?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황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환자 사망률 거의 70%, 호흡 기능 상실의 결과 사망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간과 신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의 기능 상실이 함께 발생한다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원 실습 가시거나 혹은 병원에서 경력을 쌓다 보게 되면 이제 다발성 기능 부전, 장기 기능 부전이라는 뭐 그런 단어들을 보실 건데, 그와 연관돼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병태 생리학에서 어느 정도 다뤄질 겁니다.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질 내 체액 증가로 나타난 폐 확산 장애, 이거는 뭐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을 만들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결과론적으로 원인은 많은데 요 허파가리하고 모세혈관막을 파괴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다. 처음에는 투과성의 증가, 그 다음 모세혈관 내막의 파괴, 그 다음에 삼투력의 증가로 인해서 간질 내로 체액이 이동하게 되고 간질 내 부종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제 액체가 쌓이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헛박가리 모세혈관막의 두께가 증대되고, 이 두께가 증대되어져 있으니까 얇은 막보다는 물이 더 찬 이 중간을 산소가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확산이 제한됨에 따라서 장애가 생기게 된다.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액체가 고이게 되면 우리 허파에는 표면 활성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달라붙지 않고 팽팽하게 펼쳐져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표면 활성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요게 없어지게 되면, 물에 씻겨 나가게 되면 서로 달라붙어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던 허파가 이렇게 쪼그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순환되는 폐단락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허파가리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산탄소 내보내고 산소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 어차피 허파가리가 쪼그라들어서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쭉 지나가면 그냥 이산탄소가 많은 정맥혈액이 지나가게 된다. 요거를 폐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폐쇄증, 아예 혈액이 지나가지 않는 거하고 결과는 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허탈은 이렇게 해서 공기가 없는 거, 그리고 폐단락은 피가 지나가지 않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뭐 이야기하면서 폐쇄증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폐단락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폐가 순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나가는데, 혈관은 지나가지만 산소화된 혈관으로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들도 폐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이쪽 간질 내에 공간이 되는 거고,
허파가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표면활성제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면활성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모양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호중구가 드러났네. 아, 지금 면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폐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간지 사이 공간에 이렇게 책이 줄줄줄 사면서 허파가리 내에도 구멍이 뚫리면서 파괴가 되게 되는 거고, 모세혈관, 원래는 지금 모세혈관이라는 적혈구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혈관도 이제 파괴가 돼가지고 적혈구가 막 유출되는 이런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완벽한 폐부종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화생제를 만드는 세포 또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요 색깔들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녹색 같은 거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그림이죠, 그죠? 여기 세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버텨내려고 이렇게 모양을 어느 정도는 조금 유지해주고 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림 보시게 되면 CO는 나가고 있는데 O2는 들어가지 못해. 왜? 여기 다 물이 차여져 있으니까. 물이 차여져 있으니까 물 통과하지 못하고 O2는 날아가게 되고, CO2는 그나마 나갈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혈관, 모세혈관은 존재하고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혈액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될 수 있다는 말도 써져 있고, 맨 마지막 요걸 보실게요. 아까 전에 했던 이제 호선 선증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 부분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유리막질로 되어져 있어요. 유리막질로 되어져 있고, 그림 보시라고 했었죠, 그죠? 계면활성제는 아예 생성이 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모세혈관 안에 있던 여러 가지 혈구들도 폐포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CO도 못 나가요, 이제. CO2도 못 나가고, 그 다음에 O2도 못 나가는 허파카리 허탈이, 이게 허탈인데 말기에서는 허탈 자체가 아니라 완벽한 조직의 파괴, 그래서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인에서 발생되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폐혈증, 그럼 감염과 관련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뭐 그냥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호흡 상태가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고도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뭐 앉아 숨쉬기, 발작성 야간 호흡, 객단 현상 같은 증상을 자주 호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폐부종의 증상은 그냥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신체 검진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겠죠. 뭐 당연하게도 폐부종 환자니까. 그리고 거품 소리, 폐부종 환자니까요, 그죠? 다 폐부종이라는 말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 신체 검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색가리 혹은 휘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관지 수축이 있을 때 들을 수 있게 되는데, 환자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새색가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평가에서 했던 부분들이죠, 그죠? 중시청사증이라든지 아니면 빠른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메파선수 측정 시 산소 포화도가 낮게 측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다 진행되지 그 바깥으로 가스 이동이 절대로 생기지 않은 상태까지 진행이 됐다면 환자 호흡 정지가 일어날 거기도 하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더라도 초기의 폐부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 산소 포화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응급처치 부분인데요. 뭐 어려울 것들은 전혀 없고요. 뭐 항생제, 독극물 높은 곳으로 내려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하라는 소리예요? 이 환자의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생기는 원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산소 투여가 이 호흡곤란 증후군 환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산소가 높은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게 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까 전에 모든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라고 설명해 드렸지만 저산소 혈증도 안 좋지만 고탄산 혈증도 안 좋다. 그리고 고산소 혈증도 안 좋습니다. 산소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뭐 활성산소 해가지고 산화 스트레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농도의 적절한 양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환자에서 투여되는 산소의 농도는 고농되어야 되는가? 단순하게 전도만 얘기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고농되어야만 하겠죠. 확산장애니까요. 우리가 지금 대기 중에 호흡하고 있는 대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뭐 대략적으로 뭐 20% 안팎이라고 치게 됐을 때 우리는 100%의 산소 농도를 주게 된다면 이 환자가 숨을 쉬었을 때 산소를 획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농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환자 상황에 맞춰서 요게 있다면 수액 공급하게 되고, 양이 부족하니까 양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도가 유지 안 된다면 기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양압 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0회 지속적 기도 양압이라는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 오므리니 소리 있었죠, 아까 전에.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본인 스스로 양압을 유지하면서 기도를 정상적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가적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했죠. 보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거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속적 기도 양압이라는 겁니다. 양압을 주게 되면 이 풍선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닫혀져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뭐 PB라는 것도 있는데, 날숨꽃 양압 환기 뭐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날숨 끝에서 양압을 한 번 더 가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어차피 폐 안에서는 양압이기 때문에 플러스 압력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뱉는 거거든요. 풍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풍선 다 불고 잡아다 있는 상태에서 풍선의 구멍을 열게 되면 그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온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 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양압이 돼버리니까 내뱉을 때 어차피 양압이 지속이 되고 음압으로 바뀌는 시기가 날숨의 마지막이니까 그때만 압력을 주자라는 것이 P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심위성 폐부종 환자에게선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폐부종이 발생된 환자에서는 뭐 지사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다. 뭐 비신장성 폐부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이제 항염증제제 같은 것들을 좀 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소환겐지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거부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폐쇄성 폐질환인데,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천식, 폐기적, 만성 기관지염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폐기종하고 만성 기관지염입니다. 그러니까 천식을 포함하게 되면 폐쇄를 일으켜서 폐 질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천식을 빼게 되면 만성자만 앞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식도 원래는 COPD 안에 들어갔었는데
어느 정도 천식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게 되면 면허체계가 완성되면서 천식 발작 등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만성 폐선 폐질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선 폐질환에는 천식이 들어가지만 만성 폐선 폐질환인 COPD 안에는 천식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내주시고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